축복의 통로가 된 오늘의 주인공, 탤런트 이현경입니다. 여기 자네들이 뺏겼던 CBS 시루섬에서 문준경 전도사를 열연한 탤런트 이현경. 무용학도를 꿈꾸던 그녀는 199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 내공을 쌓았다. 2010년 뮤지컬 배우 민영기와 결혼. 믿음의 가정을 꾸린 탤런트 이현경. 그녀의 신앙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요즘에 근황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에요. 일단은 하람이 엄마로 주부 생활, 엄마 역할과 또 아내 역할을 1순위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드라마 KBS 순금의 땅이라는 TV소설 아침 드라마 하고 있어요.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CBS에서 CBS 드라마도 하셨고 네. 미션 프로그램도 네. 하셨어요. 네. 하나님 일을 하는 거에 계기? 소감?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이제 23살에 23기 MBC 탤런트로 들어갔어요. 입사를 하고는 대부분 이제 신인 배우에게 어떤 배역을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을 제가 좀 연기력이 쌓이면 꼭 해보고 싶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공중파에서는 그런 역할이 주어진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CBS의 창사 55주년 처음으로 이제 드라마 제작을 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신기하게 저에게 감사하게 그 배역이 주어졌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찍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배우로서 입문을 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배역이 이거였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정말 감사하게 촬영을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힘들지가 않았었어요. 일반 저희가 지금 하는 작업이었으면 지금도 저희가 8개월을 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작업이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일과 달라서 그런지 하면서도 은혜였고 같이 하는 친구들하고도 서로 남눔도 있었고 오히려 제가 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체험도 하고 했어요. 그 원래는 배우 출신이 아니세요? 제가 원래는 무용과였어요. 대학 시험을 떨어졌어요. 그 당시 대학을 떨어졌을 때에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오히려 그때 오히려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않고 서울예전이라는 곳을 가서 또 방송을 알게 돼서 그래서 처음엔 MC로 시작을 했어요. 왜 말씀 중에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 닫힌 것만 속상해 하는 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내 뜻대로 가는 방향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는 지나고 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보면 원하는 게 맞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같이 가자고 손잡고 갔던 곳이 제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곳이었어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나만 믿는다는 거. 우리 가족이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힘들어서 4학년 때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엄마 말 잘 들으면 엄마가 내 얘기 들어줄까 해서 막 착한 딸이 돼보기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동생들은 과자 사줄게 하고 데려가도 막 가다가 도망가고 너무 힘들었는데 결국은 돌아보니까 어쨌든 20년에 걸쳐서 저희 가족은 다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아버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보니까 저희는 몰랐는데 세례 받으셨더라고요. 저희도 모르게.
네. 그래서 기도라는 게 보면 정말 유치하게 바로 응답을 주시는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긴 시간 돌아보니 아 이게 응답이었구나 하는 네 경우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 여동생분 네. CCM 여동생은 또 네 CCM 가수 결혼하고 원래는 그냥 대중 가수 그룹이었어요. 근데 제가 일보다 중요한 게 좋은 사람 놓치지 않는 거다 하고는 이제 저희 제부가 강성진 씨라고 네. 아시나요? 영화배우. 실제 느낌은 달라요. 되게 가정적이고 보기 드물게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생은 1년 정도 활동하다가 결혼하고는 이제 CCM 가수로 하고 이제 목표는 동생이 여러 곡을 써서 같이 가족이 한번 해보는 거, 그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지금 저는 너무 감사해요. 모든 게. 뭐 순간순간에 오는 뭐 일적으로나 뭐 살면서 있을 수 있는 흔한 그런 어떤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건 당연한 거지만 이런 내 안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고 산다는 게 아, 이게 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니실까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 제목은 늘 이렇게 남편 저희 가족 모두 시댁이며 동생네며 저희 엄마며 지금처럼만 이렇게 건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분의 어떤 모습 때문에 네. 멘토라고 생각하게 되신 건지. 저에게 없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 저는 조금 흔들림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심으로, 저는 분명히 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다. 베이스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보면 좀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옆에서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부끄럽고 나 이런 생각을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마음을 들게끔 해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좀 더 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이게 늘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멘토라서 좋아요. 공유한다는 거. 그 멘토분을 이제 만나기 네. 전과 후에 네. 삶의 변화 부분들이 있을까요?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어느 순간 편안해졌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밤에 잠이 들 때면 많은 생각을 하고 원래는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난 이후로는 그냥 편하게 잠을 자요. 그냥 나의 생각들이 거의 한 10분의 한 7은 줄지 않았을까. 생각이라는 걸 보면 물론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지만 거의 불필요한 것들이 반 이상이더라고요. 더 맡기고. 저가 이제 아이를 유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혼자였으면 아마 몇 년을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을 빨리 갖게끔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멘토분 궁금하시죠? 지금 제가 만나러 갈 거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왔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의 멘토이자 저의 남편인 민영기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탤런트 이현경의 멘토, 뮤지컬 배우 민영기 집사. 뮤지컬 모차르트, 삼총사 등에서 열연. 관객들이 믿고 보는 탄탄한 연기력의 소유자 민영기. 2010년 탤런트 이현경과 결혼해 또 한 쌍의 배우 커플이 탄생했다. 붕어빵 아들 하람이의 아버지이자 믿음의 가정을 이룬 든든한 가장, 민영기 집사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네, 저는 이현경 씨 남편이고요. 네, 지금 현재 뮤지컬 모차르트에 출연 중인 뮤지컬 배우 민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제 아내분께서 멘토로 이제 딱 꼽으셨어요. 네. 기분이 어떠신지. 아니, 멘토라는 게요, 좀 약간은 뭐랄까, 좀 신앙적으로 깊거나 좀 이렇게 좀 위대한 분들이 멘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를 멘토라 그래서 사실 좀 당황스럽고요. 네. 어쨌든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네, 좀 기분이 좋고요. 아내가 또 이렇게 자기 남편을 또 멘토로 삼는 게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기분 좋은 일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멘토였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밤마다 지금은 좀 게을러졌지만 결혼하자마자 같이 시작한 게 큐티였어요. 밤마다 잠자기 전에 말씀 읽고 기도는 남편에게 부탁을 하고 매일매일 하면서 이게 이제 남편에게 권면하고자 한 거지만 결국 그게 저를 위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혼자 했더라면 긴 시간 그렇게 못할 텐데 어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도 안 빠졌어요, 거의. 예. 그리고 결혼해서 제 입을 통해서 나가면 잔소리가 되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하고자 하는 부탁이나 이런 말이 그날 큐티의 말씀에 나와요. 그러면 남편이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이거는 잘못한 것 같아.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용기를 얻고 해서 매일 큐티를 남편과 하게 됐어요. 부부가 이제 같이 함께 큐티를 한다는 게 어떤 점이 좋은지 네.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결혼 전에는 큐티를 이제 혼자서 대부분 묵상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약간 좀 피곤하거나 그러면 그냥 빨리 보고 빨리 기도도 빨리 하고 넘기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이게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더더군다나 아내와 함께 한다는 건 가장으로서 좀 약간 책임감,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을 때도 굉장히 제가 이해를 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읽게 되고, 기도도 저 혼자 할 때는 저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하다가도 이제 가족과 함께 하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또 아내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보는 그 모습들을 진짜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혼자 할 때보다는 함께 하는 거, 그래서 그 시간이 참 저희한테는 소중했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횟수 5년 차예요. 5년 차. 네.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분이 그냥 배우로서 뮤지컬을 너무 하고 싶어 했고, 어떤 소극장 뮤지컬의 주인공이 하고 싶었는데 노래가 안 돼서 본인이 굉장히 열망적으로 준비하다가 저를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어떤 PD분께서 저한테 이현경 씨가 노래를 배우고 싶은데 한번 이렇게 가르쳐 보겠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바쁜 뮤지컬 시절을 보내던 시기여서 그럴 여유가 안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제가 공연하는 장소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공연을 보러 오시고, 그래서 첫눈에 반해서 레슨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레슨을 해서 노래는 한 3번 왜 정도밖에. 레슨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셨나요? 네? 왜 레슨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첫눈에 반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거 얘기했는데 자꾸 강조를 첫눈 하세요. 이미지가 어때? 첫 이미지가 본인 그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저희가 신혼초에 모 방송에 나가서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그래서
천사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하얀 브라우스를 입고 오셨는데 계단을 이렇게 분장실로 올라오는 그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뭐 이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그때 이후로 방송만 하면 그 얘기를 꼭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천사 같았고요. 이분이 남을 되게 잘 챙겨요. 제가 이제 레슨하고 공연하러 가면 식사를 못 하니까 본인이 레슨 끝나고 바로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그냥 공연해도 돼요. 그랬더니 그럼 안 된다고. 그래서 레슨 끝나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러저러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밥을 챙겨주는 이 여인을 보면서 적어도 결혼하면 밥은 안 굶겠구나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고 제가 프로포즈를 열심히 했죠. 아까 이제 첫인상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그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어린애 같았어요. 어린애 같았다고요? 왜냐면 뭐 그렇게 인사를 하러 가는데 무대에서는 상당히 카리스마 있고 소리가 조금 남달라요. 그래서 저는 나름 보면서 이 사람 가르쳐야겠구나 했지만 저는 배워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하러 갔는데 입이 귀에 걸려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매력 포인트가 덧니거든요. 해맑은 덧니가 난 네. 애 같았어요? 아이 같았어. 그냥 천진한 아이 같았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면 뭐 남자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래를 배울 수 있겠구나. 네, 원래는 여자 선생님을 원했었어요. 왜냐면 노래를 배운다는 거는 어쨌든 제가 투자를 해서 배워가야 하는 거잖아요. 여자한테 편하게 배우고자 했는데 보니 편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었죠. 유산의 아픔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 그 많은 도움이 남편이요? 예, 저는 남편이 없었으면 정말 한참을 힘들었었을 텐데 이 사람 역시도 마음은 당시에는 힘들었겠지만 늘 중심에 이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 순간에도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에게 해주는 말이며 기도며 이런 것들이 저를 빨리 편안하게 해줬었어요. 저는 이제 좀 미안한 부분이죠. 지금도 사실 되게 미안한 부분인데 원래 유산을 하고 나면 여자가 아이 낳는 것보다 더 심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회복하는 걸 보지 못하고 제가 공연을 하러 가야 돼서 그래서 급하게 처제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를 좀 부탁하고 맡겨놓고 저는 운전을 해서 이제 공연장을 가야 되는 참 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참 이게 배우가 이래서 힘든 거구나. 관객과의 약속 때문에 내 가족에게는 좀 소홀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섭섭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배우라는 직업이 참 좋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게 슬픈 거구나. 그래서 아내한테 사실은 지금도 되게 힘든 수술이었을 텐데 아이를 잃고 힘든 수술이었을 텐데 그걸 옆에서 지켜주지 못한 그 미안함이 지금도 사실 아내에게 잘해주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 미안함 때문에. 그때 어떤 이제 기도, 어떤 이야기를 마음을 해주셨던 거?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수술하신 그 원장님께서 그 두 분의 아이가 생겼다 없어졌지만 생겼다라는 건 두 사람이 너무 건강하고 수정이 잘 이루어지는 거라 사실은 더 아이가 생길 확률이 높기에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는 그 말에 정말 용기를 많이 얻었고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죠. 저희는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들이어서 이제 우리는 또 아이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니 힘내고 자기 몸 추스리는 게 가장 우선이다. 신앙의 시작은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저희 집안이 정말 대대로 불교, 심지어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신내림을 받아서 저희 집은 법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향 냄새와 반야심경이 들리는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정말 어렸을 때 초코파이 뭐 준다고 요구르트 준다 그러면 가는 그게 교회였는데, 중학교 때 거의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저를 위해서 한 보름 넘게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교회 나가지 않을래? 라고 권유를 해줬고, 정말 우연치 않게 그 딱 주일날 굉장히 늦잠을 자던 제가 8시에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9시에 약속을 했는데 8시에 눈이 딱 떠져서 이건 뭐지? 그래서 약속 장소에 갔더니 그 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뜻인가? 하고 이제 갔죠. 가서 처음 교회라는 데 가봤는데, 선입견이, 왜 교회는 광신도들 이것 때문에 선입견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의외로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조용하고 정말 마음의 편안함이 느껴져서 첫 인상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다음 주일이 기대되고 또 그 다음 주일이 기대되고,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됐고, 처음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게 정말 학생부 시절에 수련회라는 곳을 통해서 정말 철야기도, 통성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도 가정에서 혼자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저희 집안이 정말 대대적인 불교 집안이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원래는 다른 대학교를 다니다가 전공을 바꾸면서 이제 성악을 전공을 하게 됐고, 6개월을 레슨을 받아서 성악과를 들어갔는데요. 이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다. 어머니 아버지도 믿으셔야 된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이제 딱 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가장 기쁜 순간에,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믿는 그 신에게 기도를 할 수가 있냐, 그 신이 난 너무 궁금하다 해서 어머니가 그때 이제 전도를 당하셨고. 당하셔? 저한테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당하신 거죠. 아버지는 일단 어머니가 믿으시니까요, 뭐 그냥 끝나더라고요. 어머니를 전도하니까 온 집안이 다 전도가 되더라고요. 자식들인 제 형제들도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그런 거 같아요. 어머니가 가자, 주일을 우리 다 같이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는 제사도 다 없어졌고요. 지금 이제 다 추도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저는 지금도 제 역할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성악가를 보내주신 것도 제 뜻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진짜 노래를 너무 못하던 학생부 시절에는 정말 노래를 못해서요, 성가대에서도 저를 좀 거부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고, 학교에서 합창단 20명 오디션을 봤는데 2명이 떨어져서 제가 떨어졌어요. 그 정도 노래를 못했는데 정말 성가대 너무 하고 싶어서 노래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이게 인간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게 신앙을 키워서 배우가 돼서 살아가면서, 혹시 이제 배우기 때문에 좀 신앙인으로서 살기 어려운 분들은 없으세요? 좀 꽤 많죠. 그러니까 아내와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주일에 공연을 해야 돼서 주일을 못 지킨다는 거. 안식일을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켜야 하는데, 그 아내는 이제 저한테 그러면 제작자분들께 얘기를 해서, 그 대표님들께 얘기해서 주일날에 좀 공연 안 잡아주시고 토요일 쪽으로 하면 어떠냐. 근데 이제 그게 저희의 이제 욕심인 거고, 보는 관객분들은 주일날 시간 되시는 분은 주일날 오실 텐데, 저를 보고 싶어서 오시는 많은 팬분들에게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주일을 꼭 지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릴 뿐이지,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뭐 지금도 아내와 상의하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뭐 또 이제 앞으로의 그 계획, 기도 제목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얼마 전에 아내가 자기네 인생의 목표가 뭐야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지. 인생에 내가 목표가 뭘까? 이제는 가정이 생겼고요. 아이가 생겼고. 그래서 이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정말 평생을 행복한 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가는 게 나의 행복이 아닐까?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얘기했더니 진짜야?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가족의 행복이 저의 행복인 것 같고 밖에 나가서도 사실은 집 가정 생각을 많이 하니까 네. 사실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그건 것 같아요. 가족의 행복. 마지막으로 네, 서로에게 이제 당부하는 한마디씩 서로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멘토니까 네. 멘토로서 감사함도 전하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지금처럼만, 네, 정말 지금처럼만 변치 말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멘토라고 감히 얘기할 정도의 나의 어떤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아줬으면. 네. 그리고 지금처럼 늘 기도를 항상 부탁을 해요. 수시로 뭐 아이가 어느 순간에 뭐 감기 콧물이 보인다 하면 여보 기도 좀 해줘. 순간순간 뭐 그게 비단 자기 전뿐 아니라 그 하람이에 관한 모든 거를 여보 기도 좀 해줘. 문자로 여보 이러는데 나 기도 좀 해줘 하면 바로 기도에 들어가요.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아, 남편이 기도를 지금 해주고 있지. 그 순간 신기하게 저는 남편의 기도는 바로바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늘 물론 저도 하지만 먼저가 여보 기도 좀 해줘. 네. 멘토라 그래서 물론 감사하지만 되게 부담스럽고 예, 그런 사실 부족해서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멘토로 얘기를 해줬으니 앞으로의 삶도 좀 더 내 가정에 충실하고 좀 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멘토가 되겠습니다. 행복하게. 네. 네. 그 왜 비전이라고 하면 되게 큰 마음을 품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저와 이 사람이 갖는 비전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일단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지켜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